자, 이번에는 우리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를 이제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어,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매트랩에서는 이 다항식의 해를 구하는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수가 있는데 함수 쓰면 되지 왜 이걸 배우고 있냐?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게 될 텐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바로 우리 수업에서 배운 과정을 통해서 나온 함수들이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들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 강의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루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하나는 f0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 다항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는 게 낫겠죠? 자, 여기 3x 제곱 빼기 2x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을 우리가 매트랩의 함수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게 되면은 3x 제곱 그다음에 빼기 2x 빼기 4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0이니까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3 2차식이니까 그 다음에 1차식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뭐죠? 벡터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게 루트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ROT 루트 하고 가로하시고 자, 앞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3 그다음에 마이너스 2, 4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값이 나오게 되죠. 왜 값이 다르죠? 마이너스 4네요. 네. 자, 그러면 1.532 마이너스 0.8685라고 하는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한 다항식도 앞에 있는 개수를 표현한 벡터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근데 앞에서 보니까 제가 좋은 예를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사로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0.3 플러스 마이너스 1.1에 i가 붙죠. 자, 그래서 루츠라고 하는 함수는 허수의 값을 이렇게 근을 찾아서 출력을 해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요 f0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 f0는 약간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특이한 방법이 우리가 다음에서 배울 이분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이취법이라든가 할선법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해를 찾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일단 f0라는 거는 먼저 사용할 때 이 함수를 이렇게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수를 선언한 게 있으면 그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f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선언을 했죠. f라고 했을 때는 3 이렇게 익명 함수를 선언했는데요. f0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예제가 3x제곱 빼기 2x 빼기 4에 대한 함수를 선언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함수 s를 쓰고요.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3 곱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x 빼기 4라고 하는 f에 대한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자, 먼저 플롯을 통해 가지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잠깐 그려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으니까 자, x는 in 스페이스 자 0부터
근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f x,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 점을 제가 빼먹었네요. 자, 저도 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fx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플롯 명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 그리드,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 그리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0이 되는 부분이 있죠. 자, 0이 되는 부분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론 강의 시간에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한 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죠. 자, 요 f라는 함수, 자, x제곱 빼기 2x 빼기 4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 방정식을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가 0이 되는 지점, 자 이렇게 두 지점이 우리가 근이 된다. 자, 이게 그 그래프를 이용한 근을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요 지점,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뭔가 근이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0하고 2 사이에 근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f0라고 하는 f0라고 하는 함수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에서 요 가장 지정한 값에 가까운 값을 근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근이 대충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근이 두 개가 있는 거를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0를 통해 가지고 요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한 마이너스 4부터 추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f0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f를 앞에서 선언한 익명함수 f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적하려고 하는 근방의 수의 값을 넣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프상으로는 여기에 마이너스 4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4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함수는 마이너스 4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4에서 가장 가까운 근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4에서 가까운 근은 어디에 있습니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어떤 값에 가까운 근을 찾아가지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0.8685라는 값을 출력을 시켜주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또 거꾸로 여기 4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수 4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1.5352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f0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값을 추적할 때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근이 있는데 이 어떤 위치에 어떤 근이 존재하고 있는데 범위를 모를 경우 가까운 값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거기서 가까운 값을 찾아가지고 값을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0라는 함수는 모든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정한 어떤 값에서 가까운 값 하나만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f0 같은 경우에는. f0는 어떤 문제가 있냐? 만약에 근이 없는 경우, 허근이 있는 존재일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게 되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루츠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명령을 찾아보게 되면은 개수가 1, 1,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근이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0.86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걸 마찬가지로
익명함수 f를 선언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 이건 점 해야겠죠?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f0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추적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허근인지는 알고 있지만 값을 임의대로 어떤 값이 이 함수가 어떤 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무 값이나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러가 발생하면은 F0 사용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여기 보게 되면 not a valid initial bracketing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에러 메시지가 지금 현재 이 값의 범위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래프를 기준으로 근을 찾기 때문에 허근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0을 지나는 지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여기 0 부분이 있죠. 미드를 그려보게 되면은 0 부분에 공중에 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0하고 맞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근이 존재하지 않고 이건 바로 허근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허근이기 때문에 값이 f0로는 추적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함수에 대한 근을 구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분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이분법에 대한 강의했던 알고리즘을 이렇게 제가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분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 순서도를 보고 그죠? 들어가 있는 소스 코드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 줄씩 따라가 보면서 동작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이분법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자, 이분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함수를 넣게 됐는데 여기는 지금 처음에 수행 횟수는 제가 지금 20개 강의 자료 똑같이 할게요. 일단은 자 10개 그 다음에 A는 1 그 다음에 B는 2 리절트는 자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명함수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복을 몇 번까지 하냐 내가 10번까지만 수행을 하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그래서 if문에서 자 만약에 n번만큼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을 이제 값을 출력을 시키고요. 만약에 이제 아직 n번이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중간 지점 A하고 B의 중간 지점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값을 두 번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값을 두 번 비교하는데 값이 두 개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 두 개의 구간 사이에 근이 음수가 됐을 경우에는 두 개의 구간 사이에 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는 구간을 현재 있는 값하고 옆에 있는 값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아닐 경우에는 현재 근이 있는 구간을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일 때, 거짓일 때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구간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i를 하나 증가시키고요. 반복문 하나 증가시키고 자, 이것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건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간을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이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이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음수 여기는 양수 자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구간을 이 두 간의 가운데를 잘라 가지고
이쪽하고 구간하고 이 구간이 곱해보니까 양수, 이 구간은 음수. 그래서 이 구간을 선택하고.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음수가 됐을 때 이 구간을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몇 번 반복을 해보다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오차가 내가 허용한 오차보다 작게 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걸로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키고요. 아닐 경우에는 n번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요 순서도하고 그다음에 여기 코드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또 아까 마찬가지로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내 예제에서는 강의 자료에서는 지금 결과값을 이제 출력시켰는데요. 우리가 오차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니까 자, 여기 있는 F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추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A0하고 A1을 넣었던 이유가 F0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제 오차 부분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섹션 입력값이 없고요. 자, 이렇게 여기 보기에는 함수이긴 한데 이건 제가 함수가 아닌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죠. 위에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수, 펑션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프로그램. 메테레본 그래도 좀 프로그램하고 함수의 경계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이분법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한번 실행을 한번 쫙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 부분 열심히 타이핑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보게 되면은 제가 실습 파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입력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에러가 뜬 부분들이 로그 파일에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다음에 로그 파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또 제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오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왜 오류가 발생하면 어디가 잘못됐지 하고 쭉 따라가 보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오타 많이 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해보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1.3252라는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true answer라는 게 f0를 이용한 함수의 값이 되겠죠. 자, 1.3247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차를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분법 같은 경우에 지금 10번을 수행했어요. 자, 10번을 수행하니까 오차가 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분법이기 때문에 이걸 반복을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틱하고 톡을 이용해 가지고 수행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너무 빠르니까 한 10번 수행하고 막 100번 수행하고 하는 걸로 값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예를 한번 들기 위해서 든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두도록 하겠고요. 보게 되면 지금 10번 반복을 하게 된 건데 수행 시간은 0.009초. 자,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상당히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20번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을 20번으로 이렇게 늘리고 저장을 하고 자, 커맨드 윈도우에서 엔터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1.3247 1.3252에서 1.3247로 20번 돌리니까 좀 더 값이 바뀌게 됐죠. 바뀌었는데 그게 오차가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는 밑에 있는 트루앤서에 있는 오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 20번 돌리니까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까지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되냐?
0.009초에서 0.0141초로 지금 보게 되면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보니까 10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만분의 1, 만분의 5초 정도 좀 느리게 수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이분법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데, 그리고 효율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다룰 수법,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에 우리가 할선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정적 반복법,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지금 이분법을 매트랩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그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다이어리 오픈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다이어리는 어디죠? 저기 과제 게시판에 4주차 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엑셀을 한번 배웠었죠. 자, 그래서 요 엑셀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에디터 창에서 요거 작성한 게 그래도 뭔가 좀 프로그램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작성한 아마 프로그램이 될 텐데요. 매트랩으로. 자, 그 매트랩으로 이제 풀어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첫 번째 주차에 엑셀을 배웠으니까, 자, 엑셀을 통해 가지고 이분법을 똑같이 따라가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 실습하는 부분은 지금 따로 제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엑셀 부분을 제가 이 엑셀 부분을 자료를 이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업로드한 거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엑셀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간 사이에서 우리가 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해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 정확한 해를 구할 수는 없지만 근사한 해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배웠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순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진에 이렇게 순서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매트랩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그 C로 수업 배웠던 것 같이 요 이분법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도를 만들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값에 대한 답을 찾아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1학년 때 했던 C 같은 경우에는 for loop문이라고 해가지고 반복문을 배우죠. 근데 엑셀에서는 개념 자체가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신 또 이 장점이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내리는 이제 신공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플로우 차트 순서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숫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똑같이 반복을 이렇게 행 단위로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의 값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 계산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라고 해야죠? 그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어차피 연산에 대한 순서가 일종의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그래밍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중간 단계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해가지고 답이 땅 하고 나오니까 중간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중간에 계산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이 이분법에 대해서 엑셀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실제 매트랩으로 했을 때 이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또 이분법이나 가이치법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순서도를 보기 전에 여기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fx가 x의 세제곱 빼기 x 빼기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아니고 이제 요거 자체가 0인 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요 x세제곱 fx라고 하는 함수의 해를 구할 때 이분법으로 구하는 답을 구하고 싶은데, 조건은 뭐냐면은 허용 오차를 0.001,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미터라고 했을 때 오차를 1mm 이내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거의 목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계속 허용 오차라는 게 중요한 어떤 값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답은 일단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요 함수의 실제 근은 x의 세제곱이지만 이제 해가 3개지만 2개는 허수이고 하나는 실수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근 같은 경우에는 1.324 이렇게 쭉 뒤에 나와 있죠. 자, 이거 실제 곧바로 구하는 거는 엑셀에서 이 추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 기능은 다루지 않고 이거는 제가 그 매트랩에 해를 구하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구한 값입니다. 실제 보시면요, 이 값이 244760256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엑셀에서는 24474까지만 입력이 돼요. 이 뒷자리는 잘리게 되는 거죠. 이 뒷자리가 잘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가요? 그때 수의 표현에서 이게 다뤘었죠.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는 취급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어떤 결과값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매트랩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제반 설명이 끝났으니까 우리 순서도를 보면서 요거를 진짜 어떤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구현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작이 있고요. 처음에 시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쭉 내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분법이라는 게 구간을 가지고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A 구간하고 B 구간이 있는데 A 구간하고 B 구간을 여기 A1하고 B1이라고 하는 임의 변수에다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i는 1. 자, i라고 하는 게 우리가 n회 반복을 해야 되는데 n의 반복 중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해가지고 나타내는 그 몇 번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i는 여기서 보시게 되는 이 구간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계산, 두 번째 계산 그런 것들이 A1, A2, A3 그 다음에 i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자, 이분법의 아이디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A 구간이 있고 B 구간이 있는데 A하고 B 구간의 중간 지점을 일단 첫 번째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A하고 B 구간의 가운데 지점이 우리가 C1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1을 나타내는 공식은 A 더하기 B 분의 2 하게 되면은 A하고 B 구간 사이의 중간점을 나타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중간 지점을 가지고 B하고 C 지점, 그러니까 C 지점하고 B 지점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검사를 한다고 했죠? 두 가지를 그 함수값 FB하고 FC 값을 넣어가지고 그걸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음수이면은 해가 존재하고 양수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B하고 C 구간의 차. 자, 그래서 B하고 C 구간의 차가 요만큼이죠. 자, 요만큼이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이 허용 오차보다 작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간이 이제 충분히 작으니까 오차값보다 적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때 이걸 근이라고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근을 구해가지고 나타내는 그 종료하는 조건이 위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대시로 표현을 했죠. 이걸 왜 대시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n 값이 있는데 요 이거 대한 루프를 n회 반복하게 되면은 근이라고 판별해가지고 종료한다.
n번 실행하는 거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n이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오차의 한계를 하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n이라는 값을 임의로 넣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번 될 수도 있고 100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번 하고 3번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 우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한 n값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넣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건 근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그래서 n값 같은 근데 우리가 몇 회 수행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이렇게 딱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충분할 수도 있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오차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이분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몇 번 정도 같은 최소 어떤 n 값을 우리가 공식을 하나 구했죠. 그래서 이 n 값은 임의로 넣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오차의 한계 공식에 의해 가지고 n 값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부분을 대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또 하나 설명할 게 B하고 C라고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A, B는 안 돼요? A, B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순서도 알고리즘을 만들 때 BC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BC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항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AC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밑에 처리되는 부분, 구간을 나누는 처리하는 부분들을 서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면은 나중에 밑에 부분에서 확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도나 알고리즘 같은 거 따라 하실 때 요 관계에 대해서 잘 따져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다음에 설명하게 되면은 B하고 C 구간이 음수이다. 자, 그러면은 BC 구간의 각 함수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BC 구간에 어쨌든 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BC 구간에 해가 있으니까 다음 연산할 때는 BC 구간을 검사하면 되겠죠. AC 구간을 검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번에 계산할 AB 구간을 여기 C가 앞에 있으니까 어, 이거를 앞에 A 플러스 1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B 구간, 뒤에 구간이 있는 거죠. 뒤에 구간은 B 구간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A하고 B는 구간의 앞에하고 뒤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음수가 아니고 양수다. 음수가 할 때는 이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가 될 경우에는 앞에 구간을 A에다 넣고 뒤에 구간을 C에다가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구간을 정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i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n까지 수행했을 경우에 얘가 종료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엑셀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걸 해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각각에 대한 값들을 추적하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구간 A하고 구간 B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 C 구간은 A 구간하고 B 구간의 중간 지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값이 실제 값이니까 이 부분은 오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B하고 C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B 구간하고 C 구간하고 차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B 구간, C 구간의 차이가 허용 오차보다 충분히 작을 경우에는 종료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간이라고 합시다. 구간 단위 이렇게 제가 임의로 구간 단위라고 최소 단위라고 할까요? 구간 최소 단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각 FA, FB, FC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FB하고 FC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또 알기 쉽게 하려고 FA, BC를 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FBC 우리가 곱해가지고 얘가 이 부분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결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실제 판단하는 부분은 이 BC 쪽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FB 부분이 곱한 거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설명은 끝났으니까 이 그림을 쫙 이제 줄여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제가 다 이미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결과 나오는데 함수를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간을 지금 구간 첫 번째 구간은 1하고 2를 이렇게 정했어요. 1구간하고 2구간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1, 2 사이에 뭔가 근이 있는데 요 근을 정확하게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구간 1, 구간 2니까 C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간 A, B의 중간값이라고 했죠. 그럼 중간값을 구하는 공식이 앞에서 요 구간 B8, 그 다음에 C8에 자꾸만 18이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죠. 저도 어감이 너무 이상하네요. 이 구간을 2로 나눈 게 중간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처음에 입력해주는 값이지만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C 구간 같은 경우에는 1.5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FA, FB, FC를 구했는데 요 FB하고 FC의 값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2일 때의 함수값, C일 때 함수값을 곱해가지고 그 곱한 값이 각각 이 함수에다 넣으면은 5가 되겠고 2를 요 fx에다가 넣었을 경우에는 5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 구간 B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의 세제곱 빼기 x 빼기 1 해가지고 나온 값이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C는 아까 구했던 중간 지점인 1.5를 구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그 두 개 곱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FB하고 FC의 값이 곱해졌으면은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플러스가 나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FB하고 FC 사이에는 근이 없을 확률이 있다. 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근이 어디 있겠습니까? FA하고 FB 사이가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FA하고 FB를 여기선 넣진 않았지만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음수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FA하고 FB니까 AB 구간 사이에 근이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i를 증가시켜 가지고 두 번째 연산에서는 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A 구간하고 B 구간을 검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A 구간 두 번째 연산에서는 요 구간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A 구간이 들어가야겠고 여기서는 C 구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A 구간하고 C 구간을 판별해 가지고 넣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습 시간에 논리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if라는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if 해서 J8이 그러니까 J8이라는 거는 FB 곱하기 FC가 되겠죠. FB하고 FC를 곱했는데 이게 음수가 됐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C 구간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 A 구간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if 함수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구간은 이제 뒤에 있는 끝의 점에 대한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음수일 경우에는 앞에 구간이 그러니까 끝 구간이죠. 끝 구간이 C 구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D8 구간이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C 구간이 J8 그러니까 FB, FC가 음수일 경우에는 끝에 구간이 9가 되는 거고 C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수일 경우에는 C 구간이 선택한 거니까 여기서는 D8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다음 구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명하면서 말이 좀 꼬였는데요. 이 함수 보시고 구간 선택하는 걸로 잘 한번 따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구간은 이거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언제나 A하고 B 구간 사이, 그러니까 새로 생성된 구간에서의 중간값을 또 지정하는 거니까. 자, 오차 아까 제가 설명 안 했었나요? 자, 오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값의 1.324, 우리는 일단 정답을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실제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확인해 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실제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구한 근사값 을 가지고 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요 C가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실제 값하고 상당히 가까워지고 오른쪽에 있는 오차값은 작아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BC 구간의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작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구간을 계속 2로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 구간이 그러면 몇 번 정도 하면은 0점 허용 오차인 0.001보다 작아지냐. 이걸 봤을 때는 여기서 쭉 내려볼까요? 0.5에서 시작을 했는데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0.0019에서 0.000977까지 나왔죠. 이거는 0.001보다 작은 거니까. 자, 이게 10번째가 나왔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그 필요 수행 횟수 있죠? 자, 이 필요 수행 횟수가 10번이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10번 하니까 이 구간 최소 단위가 지금 10번째 0.001보다 작은 걸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공식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로그 함수를 구했죠. 그래서 구간 A하고 B 구간 사이를 나눈 거를 허용 오차로 나눈 거, 그 다음에 로그 2로 나눈 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자, 우리가 라운드 업하고 라운드 다운에 대해서 처음에 배웠었는데 이 라운드 업을 한번 빼고 보죠. 자, 이건 설명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굳이 안 따라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보게 되면은 이 로그 함수를 로그 함수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소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9가 나왔잖아요. 9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9.96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9.96이라는 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올림을 해야 될까요? 내림을 해야 될까요? 9.96이니까 10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요 라운드업을 사용을 해가지고 소수점에서 무조건 올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 하게 되는 거니까 10번까지만 하면 충분하다. 굳이 밑에 있는 11번, 12번, 13번 이거를 굳이 쭉 내릴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은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앞에서 했던 요 두 번째 함수가 if문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클릭하는 거 밑에 위에 있는 함수를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오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1.32496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차이가 는 거고 BC 구간은 요 차이인데 여기에다가 ABS를 해가지고 절대값을 취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함수 fx에 대해서 A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여기는 B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여기는 C에 해당되는 값을 통한 다음에 여기는 FB하고 FC의 값, 이 두 개를 곱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변수에 대한 함수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들은 다 넣고요. 자, 이제부터는 좀 약간 쾌감이 있는 거죠. 여기를 보셔가지고 쫙 내리시면은 짠 하고 이렇게 답이 됩니다. 지우고 할까요? 이미 답을 다 써놓은 거니까. 자, 하고 쫙 끌어내리면은 쭉 내리면은 계속 작아지겠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한 10, 13, 14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20번 정도 되면은 엑셀이 표현하는 것보다 작아져 가지고 뭐 엑셀도 표현할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뭐 24번 정도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굳이 엑셀에서도 24번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워낙 그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보다는 작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입력했는지 입력하지 않았는지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리니까 비교해보면은 본인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이 첫 번째만 잘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두 개를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요. 하나는 여기 C값에 대한 그래프, 하나는 오차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C값, 이거 그래프는 여러분들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관심 있으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C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실제 근값인 거죠. 실제 근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구간의 중간값이니까 1.5에서 시작됐다가 중간 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한쪽 방향의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쪽 부분은 1.324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 여기서 우리가 구한 구간의 최소 단위, 요 빨간색이 구간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차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현되겠습니다. 왜 오차가 지그재그로 표현될까요? 위에서 구한 요 C값 자체, 요 우리가 해라고 생각되는 값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요 값에서 차이가 실제 값하고의 차이만큼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구간 최소 단위는 당연하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오차도 요 세부적으로 줄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